안녕하세요. 카페마스터 피터입니다. 챕터 3 편의점 창업 노하우 중에 편의점 창업 전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2강 1인 창업으로 편의점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이에요. 최저임금이 어떻게 상승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2년에는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습니다. 2년 뒤인 2014년에는 5,210원으로 올랐고요. 다시 2년 뒤인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12년에 비해서 2022년 현재의 최저시급을 비교해보면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서 얼마가 상승했을까요? 계산해보면 정확히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서 최저임금의 상승 폭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2023년 내년도 최저시급도 확정이 됐죠. 2023년도에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살펴봐도 2024년도에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을 거라는 그런 확률이 크잖아요. 곧 최저임금 10,000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열리고 있다. 그러면 점주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2022년 현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환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수당이라든가 세금, 4대 보험은 제외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점포를 풀오토 근무로 돌릴 경우, 풀오토 근무는 뭐냐? 점주님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 모두 알바로 근무를 하는 것을 풀오토 점포라고 합니다. 점포를 풀오토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를 따져볼게요. 9,160원 최저 시급에 24시간을 곱하고 한 달 기준 일수를 30일로 정해서 곱했을 때 계산을 해보시면 659만 5,200원이 나옵니다. 한 달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한 달이 31일일 경우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681만 5,04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0일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24시간 하루의 인건비가 21만 9,84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점주가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지급할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하고 주 5일 근무니까 한 달에 주말 이틀씩 8일을 빼면 22일로 계산을 해 볼게요. 22일 계산을 했을 때 한 달 인건비는 161만 2,16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이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이 계산한 내용은 점주님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때 점주님의 인건비를 계산한 금액이고요. 첫 번째 30일 기준 풀오토를 돌렸을 때 점주님이 근무하는 그 시간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한 달 근무자들에게 줘야 할 인건비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498만 3,040원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한 달 31일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요. 세 번째 경우 살펴볼까요? 점주가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해요. 마찬가지로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지급할 인건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에 하루 10시간 곱하기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한 달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2일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15,200원이 나오게 되죠. 한 달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 이것은 점주님의 인건비예요. 마찬가지로 한 달 30일 기준 인건비 금액 659만 5,200원에서 점주님의 인건비 200만 5,200원을 빼면 근무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458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 마찬가지로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2번과 3번의 차이 금액이 얼마가 날까요? 봤더니 약 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인건비를 절약을 해야 점주님들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현재 편의점 1위 그리고 2위 CU나 GS나 CU가 되겠죠. 그 업체의 편의점 평균 일매출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약 18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준을 잡아서 한 달에 점주님들이 가져가는 순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가맹 타입별로 다르게 돼요. 가맹 타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180만 원 기준이고 본사 임차 타입의 로열티 45%인 가맹 타입을 설명을 드리자면 약 550만 원 정도의 정산금이 나와요. 매입률과 로열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50만 원의 정산금에서 인건비를 빼게 되면 점주님들의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정산금이 550만 원에서 인건비를 빼면 순수익이 지금 위에 계산한 걸로만 봐도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편의점을 운영을 하냐?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본사 지원금을 받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550만 원 정산금이라고 하면 650만 원을 맞춰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본사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고, 700을 맞춰주기로 했다 이러면 150만 원 정도의 월 지원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평균 일매출이 180만 원이 나와도 어떻게 따져보면 운영이 쉽지가 않다,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단순한 계산식에 의한 것이지만 본사의 지원금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 지원금이 없다면 일매출 180만 원이라고 하여도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편의점 본사의 지원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원금을 점주님들에게 줬기 때문에 본사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본사의 점주님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본사의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편의점이 변화하냐? 일본처럼 가족 경영, 그러니까 부부가 경영한다든가 친척이 함께 경영한다든가 1인 이상 졸업자가 있는 창업자들이 아니면 본사에서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 왜? 인건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 경영이 아니면 1인 경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떼고 나머지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점주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뒤 예를 들어서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대한민국의 편의점도 가족 경영이 아니면 본사에서 창업 계약에 사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외 얘기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일본하고 대한민국의 점포 한 개당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일본은 2280명당 1개, 대한민국은 1077명당 점포 1개, 점포 한 개당 인구 비율이 나뉜다고 합니다. 인구당 점포 밀도가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 많은 현실이에요. 물론 국가, 국토의 면적의 이런 차이와 국민의 숫자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인구당 점포 밀도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편의점 왕국인 일본보다 훨씬 과포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가족 경영이 아니면 편의점을 하고 싶어도 본사에서 계약을 거절해요.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점주 1인 운영으로는 편의점을 운영할 수가 없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곧 우리나라도 가족 경영이 아니면 편의점을 내가 하고 싶어도 본사에서 계약을 거부하는 이런 시기가 곧 도래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1인 창업으로는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주님들은 이러한 편의점의 현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